여러분, 우리 살아가면서 참 많은 욕심을 가지며 살죠. 그 중에는 필요한 것도 있지만 사실 따지고 보면 별 의미가 없는 욕심들도 많습니다. 예를 들어, 남보다 더 잘 보여야 한다는 생각, 모든 걸 완벽하게 해내야 한다는 강박, 또는 지금 당장 필요하지도 않은 것들을 꼭 가져야 한다는 집착 같은 것들 말이에요. 그런데 이 욕심들이 우리를 정말 행복하게 만들어 줄까요? 오히려 스트레스만 더 늘리곤 하잖아요. 그래서 오늘은요, 이런 쓸데없는 욕심들, 우리가 조금씩 내려놓으면 훨씬 더 가벼워질 수 있는 것들에 대해 얘기해 보려고 해요. 여러분은 혹시 그런 생각 때문에 괜히 마음이 답답했던 적 있나요? 내가 왜 이런 걸로 이렇게 힘들어하지? 하고 스스로 놀란 적 말이에요. 오늘 이야기 듣고 나시면 분명 마음이 한결 편해질 수 있을 겁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 볼게요. 우리 모두 한 번쯤 이런 경험 해보셨을 겁니다. SNS를 켜면 친구들은 멋진 여행 사진을 올리고, 회사 동료는 새 차를 자랑하고, 누군가는 화려한 라이프 스타일을 공유하죠. 그 모습을 보면 나는 왜 이렇게 별 볼 일 없는 삶을 살고 있지? 하고 스스로 자책하게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런 비교가 우리 삶에 정말 도움이 될까요? 사실 그렇지 않다는 걸 이미 알고 계실 거예요. 오히려 더 큰 스트레스와 불안감만 남기곤 하죠. 미국의 유명한 철학자이자 작가인 랄프 waldo 에머슨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정한 성공은 다른 사람들과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어제의 나와 경쟁하는 것이다. 우리가 비교해야 할 대상은 남이 아니라 바로 어제의 나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말도 있습니다. 모든 꽃은 저마다의 속도로 피어난다. 무슨 의미일까요? 모든 사람은 자기만의 시간표가 있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이미 꽃을 피웠다고 해서 내가 늦은 건 아니에요. 그냥 나는 내 속도로 피어나는 중일 뿐이죠. 여러분도 그런 적 있지 않으셨나요? 남들이 뭔가 잘 되고 있는 것 같아서 조급해지고 불안했던 순간들요. 하지만 그럴 때마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나는 내 길을 걷고 있다. 내 속도가 맞다. 실제로 비교를 멈추는 가장 좋은 방법은 자기만의 기준을 세우는 겁니다. 예를 들어 하루에 책 한 페이지라도 읽기, 새로운 기술을 조금씩 배우기, 혹은 단순히 하루를 잘 버텼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잘한 거라고 스스로를 인정해 보세요. 누군가는 20대에 성공하고 누군가는 50대에 꽃을 피우기도 합니다. 중요한 건 남들과 똑같은 길을 걷는 게 아니라 내가 걸어가는 길이 내 삶의 의미가 있는 길인지 스스로 확신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이렇게 다짐해 보세요. 남과 비교하지 않겠다. 나는 나만의 속도와 방향을 믿겠다. 그게 바로 불필요한 욕심을 내려놓고 진짜 나를 찾는 첫걸음입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뭔가 대단한 일을 해보고 싶어서 계획을 세우다가 아직 준비가 부족해. 조금만 더 다듬고 시작해야겠어 하면서 결국 시작도 못하고 끝나버린 적이요. 사실 이건 누구나 한 번쯤 겪는 일이에요. 완벽을 추구하려다 보면 어느새 시작할 용기를 잃어버리게 되거든요. 이와 관련해서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말이 떠오릅니다. 예술 작품은 결코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단지 포기되는 것이다. 다빈치 같은 천재도 작품의 완벽을 기할 수는 없었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우리도 완벽한 상태가 될 때까지 기다리는 건 사실 무의미하다는 겁니다. 완벽주의에 대한 또 다른 명언이 있어요. 리드 호프만 링크드인 창업자는 이렇게 말했죠. 여러분이 만든 첫 번째 제품이 좀 부끄럽지 않다면
너무 늦게 출시한 겁니다. 참 재미있으면서도 현실적인 조언 아닐까요? 여기서 중요한 건 완벽하게 준비된 상태가 아니라 일단 해보는 것입니다. 처음엔 엉성하고 부족해도 괜찮아요. 우리 스스로에게 이렇게 묻는 건 어떨까요? 완벽하지 않으면 뭐 어때? 사실 완벽보다 더 중요한 건 내가 지금 이 순간 최선을 다하고 있느냐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목표를 잡을 때 100% 완성이 아니라 80%만 만족해도 충분하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이렇게 스스로에게 말해 보세요. 이 정도면 괜찮다. 일단 해보자. 처음부터 잘할 수는 없지만 계속 하다 보면 어느새 우리는 점점 나아지게 돼요. 여러분이 오늘부터라도 완벽이 아니라 진짜 시작을 선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부족해도 괜찮아요. 부족하기 때문에 그 안에서 배움과 성장이 생기니까요. 우리는 하루에도 수십 번씩 광고를 봅니다. 이 신발 꼭 사야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이 최신 기기 없으면 뒤처지는 거예요. 이런 메시지들이 우리 머릿속에 끊임없이 주입되죠. 그러다 보니 자꾸 갖고 싶은 것들이 늘어나요. 그런데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세요. 그게 정말 필요한 걸까요? 철학자 소크라테스는 시장을 돌아다니며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세상에는 내가 필요로 하지 않는 것들이 이렇게나 많다니. 이 말 속에는 깊은 통찰이 담겨 있습니다. 소유하지 않아도 행복할 수 있다는 깨달음이죠. 여러분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분명 처음엔 꼭 필요한 것 같아서 샀는데 막상 사고 나니까 별로 기쁘지도 않고 금방 잊어버리는 그런 물건들이요. 사실 우리가 정말 원하는 건 물건 자체가 아니라 그 물건이 줄 것 같은 행복이 아닐까요? 그러니까 물건을 사기 전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걸 사지 않고도 버틸 수 있을까? 의외로 대부분은 버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물건을 줄이는 미니멀리즘을 실천해 보면 진짜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공간이 깨끗해지고 그만큼 마음도 가벼워지거든요. 미니멀리스트로 유명한 일본의 사사키 후미오는 이런 말을 했어요. 필요한 것이 적어질수록 진정으로 중요한 것들이 보이기 시작한다. 그게 바로 미니멀리즘의 진짜 가치입니다. 불필요한 소유욕을 내려놓고 나면 우리가 정말 소중히 여겨야 할 것들이 또렷하게 드러나는 거죠. 우리가 진짜 행복해지는 건 더 많이 가질 때가 아니라 정말로 필요한 것들만 남겼을 때입니다. 오늘부터 한번 이렇게 다짐해 보세요. 사지 않고 버텨보자. 그리고 그 빈 공간 속에서 여러분이 진짜 원하는 삶이 무엇인지 찾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불필요한 욕심을 비울수록 우리 삶은 더 가벼워질 겁니다. 여러분은 혹시 모든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노력했던 적 있나요? 주변 사람들의 기대에 맞추느라 진짜 내 마음은 제쳐두고 말이죠. 예를 들어 직장에서는 상사의 눈치를 보고 친구들 사이에선 뒤처지지 않으려고 애쓰고 심지어 SNS에서는 좋아요나 댓글 수의 마음이 흔들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게 결국 우리를 어디로 데려가는지 아세요? 나 자신을 잃어버리는 길입니다. 심리학자 브레네 브라운은 이렇게 말했어요. 모든 사람에게 사랑받으려는 욕망은 자기 정체성의 가장 큰 장애물이다. 정말 중요한 메시지 아닐까요? 모두에게 인정받고 사랑받으려고 애쓰는 동안 정작 나 자신이 뭘 원하는지는 점점 희미해져 버리는 거죠. 여러분도 혹시 이런 적 있으신가요? 모든 사람의 마음에 들려고 노력하다가 오히려 자존감이 낮아진 경험이요. 그럴 때 우리 스스로에게 이렇게 물어봐야 합니다.
나는 왜 이 사람들의 인정이 필요하다고 느낄까? 그리고 더 중요한 질문은 이거죠. 정말로 내 인생에서 중요한 사람들은 누구지? 사실 세상 모든 사람에게 잘 보일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우리는 인생에서 정말 소중한 몇 사람에게만 집중해도 충분해요. 로마의 철학자 세네카는 이렇게 조언합니다. 소수의 사람들과 깊이 있는 관계를 유지하라. 모든 사람에게 사랑받으려는 노력은 어리석다. 우리가 마음을 쏟아야 할 대상은 진짜 내 사람들입니다. 나를 있는 그대로 사랑해주고 응원해주는 사람들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부터는 이렇게 한번 다짐해 보세요. 나는 모든 사람의 기대에 맞추지 않겠다.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들에게만 내 에너지를 집중하겠다. 그게 훨씬 더 행복한 길입니다. 왜냐하면 결국 우리 인생은 좋아요 수나 모든 사람의 박수보다 진짜 내 곁에 남아줄 몇 사람과의 소중한 순간들로 채워져야 하니까요. 우리는 종종 이렇게 생각하죠. 내일은 어떻게 될까? 혹시 일이 잘못되면 어떡하지? 아직 오지도 않은 미래가 불안해서 지금 이 순간조차 편하게 누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계획을 세우는 건 중요하지만 모든 걸 내 뜻대로 통제하려는 욕심은 오히려 우리를 괴롭게 합니다. 불안에 대해 스토아 학파 철학자 에픽테토스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것과 통제할 수 없는 것을 분명히 구분하라. 통제할 수 없는 것에 매달리는 건 결국 스스로를 고통스럽게 만드는 길이라는 뜻이죠. 생각해보면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건 그리 많지 않아요. 날씨, 경제 상황, 다른 사람의 행동 같은 것들은 우리가 아무리 걱정해도 달라지지 않잖아요. 여러분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중요한 시험이나 발표를 앞두고 잘못되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에 잠도 못 자고 마음이 지쳐버린 그런 날들이요. 그런데 정작 그 순간이 지나고 나면 이런 생각이 들죠. 그때 그렇게까지 불안해할 필요가 있었을까? 아마 대부분은 쓸데없는 걱정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조언은 아주 간단합니다. 현재에 충실하라. 미래에 대한 불안이 몰려올 때는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작은 일이 뭐지? 그리고 그 일부터 하나씩 해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 시험 준비가 불안할 땐 앞으로 몇 주 동안 모든 걸 통제하려 하기보다는 오늘 딱 한 챕터만 정리하겠다고 마음 먹어 보세요. 그 작은 한 걸음이 쌓여 결국 큰 변화로 이어질 테니까요. 톨스토이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오늘 하루가 당신의 인생 전체인 것처럼 살아라. 이 말 속엔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요. 오늘에 집중하는 사람이 결국 미래도 잘 만들어간다는 뜻이죠. 불안은 사실 상상의 산물입니다. 아직 오지도 않은 일을 미리 걱정하면서 스스로를 괴롭히는 건 너무 가혹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이렇게 한번 다짐해 보세요. 미래를 통제하려 하지 않겠다. 대신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 그게 결국 불안을 내려놓고 더 행복한 삶으로 나아가는 첫걸음입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작은 일에 충실하면서 조금 더 편안한 마음으로 하루를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야기 어떤 기분으로 들으셨나요? 남들과 비교하지 않고 나만의 길을 가는 용기, 완벽하지 않아도 일단 해보는 마음가짐, 불필요한 물건들을 비우는 결단, 진짜 내 사람들에게만 집중하는 선택, 그리고 미래 걱정보다 오늘에 충실하기. 이 5가지 욕심들 버릴 수 있다면 분명 여러분의 삶은 훨씬 더 가볍고 자유로워질 거예요. 물론 모든 걸 한 번에 바꿀 수는 없겠죠. 하지만 괜찮아요. 하나씩 천천히 내려놓다 보면 어느새
마음속 짐이 조금씩 사라지는 걸 느끼실 겁니다. 저는 오늘 이야기 중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나는 어떤 욕심부터 내려놓을까? 여러분도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오늘 이야기 들으시면서 아, 이건 내가 꼭 내려놔야겠다고 느껴진 부분이 있으셨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저는 여러분이 어떤 선택을 하게 될지 정말 궁금하거든요. 그리고 혹시 이 영상이 여러분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릴게요. 그 작은 응원이 제게는 정말 큰 힘이 되거든요. 오늘도 이렇게 귀한 시간 내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하루가 조금 더 가볍고 따뜻한 순간들로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응원할게요. 그럼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만나요.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